자, 이번에는 이제 보증하고 상계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농협입니다. 전주농협. 전주농협이 상계할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이렇게 전주농협이 있고 주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었어요. 자,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이렇게 갖고 있는 채권을 얘가 대신해 가지고 상계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원래 상계는 남의 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상계 못하죠. 근데 이 보증채무에서는 보증인은 이렇게 상계할 수 있다. 왜냐면 아마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보증계약에는 이렇게 부종성이 있죠. 부종성이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이렇게 변제자 대위한다고 그럼 이렇게 구상권이 생기죠. 근데 돈을 싹 다 갚아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할 때 주채무자가 상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상계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민법 조문에 특별히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상계 의사표시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상계 적상시에 소급한다. 상계 적상시에. 그 다음 압류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된다. 맞는 거예요. 자, 수동채권, 자동채권 한번 볼게요. 우리 채권관리, 농협의 채권관리에서는, 자, 요렇게 이제, 전주농협이 있다. 그러면 요렇게 예금 반환 채권이 있죠. 그 다음에 전주농협도 대출 나간 게 있어요. 이렇게 대출 나간 게 있다. 이거 두 개를 서로 까는 거죠, 쌤쌤이. 이걸 상계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전주농협이 갖고 있는 이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렇게 갖고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부른다. 그래서 압류금지 채권이 수동채권이다. 185만원 미만이다. 인 경우는 상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대출금 채권이 뭐 100만원이 있었고 통장에 80만원이 있었다. 그럼 80만원은 압류금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상계를 못해요. 자, 이거는 이제 맞는 지문이고, 일단 맞는 지문이고 법 조문이 이렇다 이랬죠. 근데 제가 실제 여러분하고 우리 강의할 때 상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상계해도 된다. 왜 되느냐? 이 80만원은 우리 농협에 80만원 들어있지 다른데 우리 은행 600만원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계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상계할 때 항상 우리 업무방법서에는 상계 기표는 통지한 다음에 이제 하게 돼 있는데 통지 도달이 안 되면 3일 도달 간주 규정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규정은 제가 효력이 없다고 보니까 이런 이제 상계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 그랬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틀린 건데요, 그죠?
사용자는 근로자 채권,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이거 안 되죠. 왜? 임금 채권도 185만 원입니다. 압류 금지가. 그거는 이제 상계를 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이거죠. 요번에는 자 보세요. 자, 요번에는 똑같이 전주농협이 압류를 했어요. 전주농협이 B가 다니는 회사에 급여를 압류했어요. 급여를 압류하고 났는데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대출을 해준 게 있어요. 대출금 이렇게. 그러면은 이 두 개 채권이 맞아 보니까 상계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상계가 금지된다. 근데 근로자가 동의가 있으면 또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하여튼 빼고, 자, 여기까지. 전주농협의 상계입니다. 전주농협 상계. 전주농협 틀리면 안 되겠죠. 아까 쉬는 시간에 이제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양주 축산농협이에요. 양주 축산농협에서 이렇게 법인 앞으로 주식회사 양주. 여러분들 법인하고 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신용카드를 쓰는데, 법인카드를 쓰는데, 법카. 보통 이 주식회사 양주의 대표, 이 보증서 가지고 신용카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어찌어찌 하다가 이 회사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양도 되면서 뭐 주식회사 뭐 이름이 바뀌어도 되고 안 바뀌어도 되고, 실제로 대표가 B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사람도 회사 나왔죠. 회사 퇴사했단 말이에요. 보통 대표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들 보증 서는 경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회사를 넘겼으니까 법인카드를 요 새로운 대표이사한테 이렇게 줘놨어요. 요 카드를 한 500만원 썼네. B가 안 갚아. 나중에 양주축협에서 명의자가 갑이니까 돈 갚아라. 나는 퇴사했는데, 이거 실제로 B가 썼어. 그래도 사장님 명의가 지금 이래 돼 있어서 안 됩니다. 이거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금감위에 나는 찌르겠다. 이거 뭐냐 이거. 자, 여기에 대한 그 판례가, 자, 판례 번호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판례 번호가 94 가에 35237 35237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요지는 뭐냐면, 이 판례 요지는 보통 이걸 계속적 보증계약, 근보증이라 하거든요. 근보증. 근보증은 얘가 보증 쓸 때 여러분들 요즘에는 서면으로 그 보증 금액도 채권 최고에 기재하게 돼 있죠. 그죠? 그거 기재 안 됐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채권 최고에 기재돼 있고 하면 얘는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든 아니든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얘가 책임을 안 질라 그러면 퇴사하면서 농협에다가 그걸 통지를 해줘야 돼. 통지하고 이 보증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퇴사한 이후에 얘가 이렇게 카드 쓴 것들은 기존의 대표가 그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실무상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 은행에다 해지 얘기 안 해줘. 자기네들끼리 야 이제 앞으로 이 카드 넘겨줄 테니까 너가 쓰면 너가 책임져라, 뭐 각서 쓰고 이런다고. 이 해지 의사표시를 양주축협에 안 하면은 얘는 억울하지만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그 취지예요, 판례가. 그 취지다. 그래서 아까 질문한 우리 담당자 있죠? 그래서 민원 넣겠다 뭐 하면은 좀 요 판례 검색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요 다른 집사안에 또 있었어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여기 1, 2, 3 해야죠. 1, 2, 3 이렇게 가압류만 해놓고 기다리지 말고 빨리 지급 명령 해가지고 판결 받으란 말이야. 왜냐, 이 사람이 회생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배운 것처럼 빨리 이게 확정이 돼야지. 빨리 확정이 돼야지. 자, 그 다음 그 다음 압류 범위 변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 B, C 채권을 압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평농협에서 압류를 했네요. 한평농협에서 압류를 했고, 제3채무자는 산청군 농협이네요. 산청군 농협. 산청이면 그 경상남도인가 그 산청 그 허준의 동의보감 있는데 거기죠. 그죠? 산청. 박항서 감독 고향도 산청이죠. 그죠? 산청에 가보니까 박항서 인형이 억수로 큰 게 있더라고.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산청. 이렇게 방송 중에 각 지역 농협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고품격 교육 방송이죠. 그죠? 자, 압류 범위 변경 하는데, 요번에는 자 보세요. 제가 객관식 지문도 한번 볼 거고 실무적인 얘기도 할 건데 아마 처음 들어보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압류가 되면, 자, 첫 번째 압류 범위 변경은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A하고 B가 신청하는 거지, 제3채무자 산청군 농협은, 자, C 제3채무자 산청은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죠? 신청할 권한이 없어요.
두 번째, 법원이 직권으로 또 할 수도 없어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문에 2번 법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게 틀린 거죠, 그죠? 법원 직권으로 못해. 그 다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많이 한 거고. 자, 우리 한평농협 들어보세요. 한평농협 이거 맞춰야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80만원 들어있다고. 근데 한평농협이 열심히 해가지고 요 압류까지 해놨어요. 이 돈 찾아오는 방법. 이 돈을 갖고 오고 싶어. 근데 80만원은 산청군 농협에서 아까 80만원은 최저 생계비니까 요거 빼고 뭐 공탁을 하려는데 돈도 나머지 돈도 없고, 그 다음에 80만원도 그 B가 압류 범위 변경 해갖고 갖고 오면은 B한테 준다고. B한테 산청군 농협에서. 근데 A 한평군 농협이 야 이거 80만원만 받으면 우리 채권 다 만족되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거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 자, 있다. 한평농협은 그러면 뭘 신청해야지 이 돈을 받아올 수 있느냐. 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한평농협도 압류 범위 변경 신청하면 돼요. 당사자가 할 수 있죠, 그죠? 그 A 한평농협이 이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B가 채무자가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결정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뭐 통장에 들어있는 80만원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취소한다. 이렇게 결정문이 나와요. 결정문이 그래서 요게 산청군 농협으로 이 결정문이 이제 얘한테 가는 거죠. 얘한테. 그러면 얘가 이 결정문을 들고 산청군 농협으로 가서 압류 범위 변경 받아왔습니다. 이러면 산청군이 돈 주면 돼. 자, 그러면 요거는 한평군이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결정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80만원 부분에 대해서 압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압류한다. 원래 압류 금지잖아, 그죠? 압류 금지를 압류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평군 농협이 이렇게 80만원 압류한다라는 결정문을 가지고 산청농협으로 가서 저한테 돈 주세요 하면 산청군은 이렇게 돈을 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이거는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평군에서 압류를 한다 그러면 압류 금지라도 요 결정문이 나와서 돈을 받아갈 수 있다. 그 다음 근로자 우선 면제권 우리 안 했죠, 그죠? 근로자 우선 면제권. 자, 우리 부동산 경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요렇게 의뢰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경매를 넣었어요. 경매를 넣으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1, 2, 3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돈 받는 거는 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뭘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돈 받을 사람 88조 148조 이게 중요했다. 88조에는 누가 있더라? 정, 가, 우가 있더라. 정본을 가진 채권자, 강제경매 개시 이후에 가압류한 사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
우선 변제권 중에 임대차와 임금이 있더라. 지금 요 근로자의 임금을 볼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보세요. 옳은 것만 일단 한번 볼게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은 이렇게 자 근로자가 있고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는 이렇게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는 이렇게 임금을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임금이 체불됐죠. 체불되면은 법률 요건에 맞춰서 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한테 임금을 대신 주는 거 있죠. 체당금. 자 이거 변제자 대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한테 임금을 밀린 임금을 줘요. 그러면 근로자가 회사한테 갖고 있는 임금 채권을 이렇게 변제자 대위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마치 농협,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이거하고 똑같네. 그죠? 그림이 이렇게 변제자 대위한다고.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임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 88조 임금은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 해야지만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근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막 돈을 못 받았어. 못 받은 상태에서 자 근로자들이 이렇게 88조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실무상 이렇게 많이 돌아간다고 근로복지공단이. 그러면은 이 근로자가 이제 금복이 근로자 지위에 들어가죠. 그러면 금복도 마찬가지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 해야지만 돈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제가 맞는 지문으로 이 3 동그라미 하는 건 뭘까요? 3번이란 뜻이죠. 그죠? 맞는 지문으로 냈고 다른 지문은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자, 요렇게 요점 정리하니까 또 재밌네요. 그죠? 재밌네요. 객관식 이제 한 세 문제 남았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압류에 똑같이 금전채권의 압류.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드린 부분인데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그죠? 자, 국가에 대한 압류. 지금 의정부 농협에서 이 채무자한테 판결문을 받아서 압류를 하고 싶은데 이 채무자가 국가야. 국가. 자, 국가에 대한 압류는 자 한국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다. 맞죠?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의정부 지방법원 쪽에 어떤 사건이 많냐면 어저께 말씀드린 조상 땅 찾기라든지 이런 소송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한동안은 엄청 많았습니다.
6.25 때 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 땅을 찾게 되면서 싹 다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말소가 돼서 이런 소송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채권 뭐 10억 받을 게 있는 거예요. 10억. 근데 국가가 돈을 안 줘. 그러면은 한국은행을 제3채무자로 잡아가지고 국고에 압류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자, 이건 뭐 다 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이렇게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된 때. 그죠? 맞습니다. 그죠? 송달된 다음날 이런 거 틀렸고, 발송된 때 이런 거 틀렸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채권을 압류를 하면 피압류, 자, 이게 피압류 채권이죠. 피압류 채권의 소멸시효가, 자, 이 피압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자, 이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OX 틀렸죠.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는 요게 중단되잖아요. 그죠? 집행채권 요게 중단되잖아. 압류했을 때. 피압류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 안 돼가지고 흘러가 버린다 그랬죠. 흘러가서 시효가 급한 사건은 이게 압류가 딱 됐는데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나중에 갑의 압류는 헛방이 된다 그랬죠. 헛방.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소멸시효가 중단 안 되고 요게 흘러갑니다. 소멸시효. 출자증권 압류 기억나시죠? 정남농협이 있는데 정남농협이 주식회사 갑 건설회사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갑 건설회사는 보니까 건설공제조합에 이렇게 두 구자에서 1억을 출자했어요. 출자하고 나서 출자하면은 이렇게 출자증권을 주거든요. 그 증권을 얘가 갖고 있어. 근데 실무상 갑이 순진하게 출자증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출자증권을 건설공제조합한테 질권 설정하고 요 1억을 대출받는다 그랬죠. 그죠? 대출 안 받는 업체들도 많아요. 출자증권 압류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정남농협이 이렇게 요런 증권이 있는 거죠. 증권이 있는 것들은 출자 증권 이런 거는 이 점유를 빼앗아 와야 돼. 빼앗아야지 되는데 건설공제조합 압류를 딱 하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저 이거 질권자인데요, 못 주겠는데요 이러면 압류 효력이 안 생깁니다. 어제 그 했죠. 그죠? 그래도 그러면 실익이 없다고 하지 마라, 하라 그랬죠. 하라. 출자증권 봤습니다. 기억이 새록 납니다. 그죠? 자, 지금 강서농협에서 지문 한 번만 읽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봐가지고 어떤 부분 지문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 10분 전에 보낸 것 같은데. 강서농협. 근로자 우선 면제권.
지문을 제가 한번 쭉 적어 볼게요. 이거는 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한 근로복지공단, 대신 변제한 근로복지공단 근복은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배종까지 배당요구 해야지. 배종까지 배구해야지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분이에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은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할 말이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체당금 할 때 근로자가 많은 데는 어떤 근로자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몰라가지고 점점 계속 체당금 신청을 쭉 해요. 그러다가 배당요구 종기 끝나고 체당금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있습니다. 됐고. 자, 객관식 이제 좀 남았는데 이제 지문을 요거는 한 문제는 그냥 남겨놓고 여러분이 이제 실력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자, 부동산 등기에 틀린 거 합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한번 맞춰보세요. 자, 말소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OX. 그렇죠. 강의가 거의 마지막에 쭉 이렇게 오니까 참여도가 너무 좋고 집중도가 너무 좋습니다. 더 하고 싶네요, 그죠? 더 하고 싶네. 그 다음, 우리 자, 이거는 상식인데, 매도용 인감 있죠? 매도용 인감은 매매할 때만 매도용 인감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증여할 때 매도용 인감 필요 없습니다. 그죠? 아시죠? 그거. 그래서 그냥 요거 하나에 넣어놨어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보세요. 등기부에, 자, 여러분, 자, 등기부에 신광준이라고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뭘로 개명을 했댔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현빈으로 개명했다. 신현빈. 신현빈이 가수 맞나요? 샤방샤방. 아, 그 박현빈이죠. 여러분 너무 집중을 하셔갖고 제가. 자,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다음 등기 탁 하려 그러면 어떤 등기 해야 되죠? 내가 개명을 했어. 그러면 등기된 이후에 변경이 됐으니까 변경 등기를 했죠. 변경 등기. 다음 4번.
예,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상속인 A, B, C, D가 상속인이 있는데 여러분 실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 상속인이 있는데 항상 큰오빠가 문제였죠. 얘가 행불이야, 행불. 연락이 안 돼. 그럼 여러분 상속 대위 등기할 때 행불자가 있으면은 상속 등기를 할 수 없나요? 어때요? 할 수 있죠, 그죠? 행만물병 되더라도 이 법정 상속 등기는 할 수 있어요. 대위로. 여러분 하잖아요, 그죠? 하잖아요. 대위 상속 등기 서류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제가 문제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상속인 중 일부가 행불이다. 그러면은 법정 상속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지문을 해놨거든요. 이건 틀린 거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40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그죠? 한 문제는 여러분이 푸시죠 이랬는데 제 마음이 이거 허락을 안 한다, 그죠? 허락을 안 한다. 근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이 객관식에서 이거 하고 쉬었다가 이제 주관식 할 건데요. 주관식은 좀 여러 문제가 있어요. 아직 진도 하여튼. 자, 말은 복잡하게 막 제가 뭐 길게 써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혼인 여부, 혼인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1번 등본. 등본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등본 봐보세요. 등본에 결혼한 게 나오나? 등본에 보니까 동거인 해가지고 배우자 뭐 이렇게 여러분, 자, 등본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지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주소 증명 서면이에요. 그래서 초본 등본에 개명한 사유가 나오고 초본에 말소자 초본에가 사망 사실이 나오고 뭐 배우자 써있고 동거인 이런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주소를 증명하는 거지. 그래서 혼인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는 이제 등본 틀렸어요. 두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3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기본증명서. 계명이나 후견 이런 게 나온다 했고, 자, 혼인 여부를 알 수 있는 거는 혼인관계 증명서죠, 그죠?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 여부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들 객관식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내용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